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민의를 수렴하시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서 1쪽입니다. 예산 설명서는 41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79억 52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6,387만 1천 원보다 3억 4,13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사업은 지역 특화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실에 공기청정기 4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검사에 필요한 혈중지질 검사지, 당화 혈색소 검사지의 재고 물량을 점검하여 검사지 구입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대처법 안내지 제작에 필요한 금액 500만 원과 주민 건강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행사 실비 보상급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저소득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에게 식품 지원과 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 100명당 1명의 전담 인력을 채용하라는 영양 플러스 사업 지침에 따라 영양사 1명을 채용하고자 1,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충 영양식품 구입비는 전년 대비 국비 보조가 증액되었고 전액 도비로 신규 사업비가 편성되어 지원 대상자 수요에 맞추어 1,8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등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 서비스입니다. 금연 지도원 인건비, 교육료비 892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구역 홍보 등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활동비 및 교육비 3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은 불임 가정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중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하는 시술의 종류가 확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 이상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홍보비를 감액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를 704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를 유지해야 하는 백신 냉장고 수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추가로 지원되어 의료 및 구료비 1,36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까지 암검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확대로 홍보요원 인건비 629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암검진비가 부족하여 암검진 민간 위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2018년 미지급액에 대한 국도비 편성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약제비를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는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17명의 피복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는 채용 예정이었던 금연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 채용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3,23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치매 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는 치매 안심센터 기준 인력이 17명에서 30명으로 변경되어 시간 선택제 12명에 대한 신규 채용이 필요하여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1억 3,97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혹시 보충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어느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민찬 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1억을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네, 안성에도 희귀 질환자가 혹시 좀 어떠하나요, 지금요? 저희 지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희귀 난치 질환자는 80명입니다. 그러시구나. 다시요. 이게 희귀 질환자는 어느 그 병명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면 희귀 질환자의 판정만 받으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병명이 지금 951가지로 병명이 변경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 수준이랑 진단서 뭐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보고 그 사람 대상자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의원님. 여기 보니까 난임 부부 시술비가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우리 안성에는 난임 부부 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작년 2017년에는 저희가 난임 부부 체외 수정하고 인공 수정 건수 지원이 269명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에는 그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랑 또 차상위계층만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또 대상자가 변경이 풀려서 그 기준 중이 180% 이하 가구를 본인 부담금과 그 시술비를 지원해 주라는 다시 변경이 내려와서 지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원래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만 해갖고 800만 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내시가 내려와서 대상자를 넓혀주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가지 다 해주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요새 이제는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부에서 대폭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원이 원래 그 옛날에는 뭐 저기 수급자나 뭐 차상위 이런 분들만 해줬다면서.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닌. 2017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기준 중에 180% 이하를 전부 다 해줬었는데 18년에는
그런 사람이 건강보험 급여로 다 넘어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차상위계층에만 이렇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해주고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좀 줄었다가 이번에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라 그렇게 다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랑 건강보험 환자들도 다 들어가서 포함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저 사모들 연세가 높다는 건데 젊은 층이 아니라 연세가 높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45세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 저긴데 이제는 좀 연세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산모들이 이제 고령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불임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도 또 우리 안검진 보면은 뭐 우리 예산을 뭐 삭감하고 또 새로 늘리고 막 그랬네. 국가암 검진 지원 목을 바꾼 것 같아요. 기초급 주유수당, 연차수당, 사회보험료를 다 삭감하고 국가암 검진 지원으로 이렇게 다 변경인 것 같아요. 아, 암검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암검진 사업은 저희가 629만 4천 원에 대해서 원래는 기간제를 써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홍보하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암검진을 홍보하라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저희가 검진비로 돌려서 편성한 겁니다. 암 검진을 받으라 홍보하는 상담사를 네. 없애고 그랬다. 이 홍보도 하긴 했었어요? 전화 동료를 하는 해도 있었고 안 하는 해도 근데 예를 있었어요.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우리 그 대개 보면 이제 농협이나 일반 우리 이제 직장인들 같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하러.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암 검진이 필요하다고 꼭 하시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검진을 하라 그런 전화를 드리는 그런 인력을 썼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썼지만 올해는 쓰려고 계획했다가 이거를 그냥 검진비가 모자르고 또 공단에서 병행해서 홍보를 해주니까 저희가 그냥 검진비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잘 안 가고 그러시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네. 네. 아까 담배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아닌가? 네? 480?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 이게 이제는 삭감이 된 건데 이건 뭐예요? 기간제 공무원 가족수당 반영? 이거는 네. 금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사도 있고 단속원도 있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금연 상담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셔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주겠다고 해서 결재를 맡아서 세웠는데 올해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주겠다고 해서 이걸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제에서 또 정식 공무원을 죽었다. 아주 이제 정식 공무원을 주는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진택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매한 질문인데요. 하나 더 여쭙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도 건강생활 지원센터에다가 네.
뭐 건물을 옆에 붙이든지 해서 네. 보건지수 함께 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곳에는 지소를 둘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규정 좀 찾아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설명서 415, 416인데요. 여기 보니까 본 예산에 그 혈중 질 사종 검사 스틱을 지금 삭감하고 지금 홍보물 리플릿 제작하고 다른 데로 지금 쓰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 네, 금년도 본 예산 찾아보니까 네. 180만 원 있더라고요. 본 예산에요? 네. 지금 거기에 본 예산에 있는 게 그 혈중 질 검사 스틱 65만 원이 650만 원이 있는 거고, 아, 이거 따로 돼 있구나. 아, 이거는 1,500만 원 쓴 건데요. 의료 및 구료비로 혈중지질 4종 검사 스틱은 그러면 지금 요게 왜 그러면 올해 요 사업은 안 넣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 네. 혈중지질 4종 검사 스틱으로 예산이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폭염 때문에 뭐 이렇게 경로당에 나가서 검사하는 거 이런 횟수가 많이 줄고 재고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 작년에 많이 사고 그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 재고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삭감하고 홍보 비용으로다가 돌려서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다른 데도 쓸 예산이 많았는데 왜 그러면 우리 예산을 본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본 예산에도 작년에보다는 좀 적게 세운 겁니다. 1,500. 작년에 2,500. 아니 이제 금년도 본이라서 세웠는데 이걸 삭감하고 다른 데로 지금 전화해 쓰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재고가 좀 남아 있고 미세먼지 안내 책자가 좀 필요하기도 해서 아 그러니까 미세먼지 책자 같은 거 네. 신규로 해서 올리면 되지 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으로 이제 하냐 이거죠. 지금 혈중 지질 사종 검사 스틱을 삭감해서 지금 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물품 간식비로 50을 쓰고 50을 지금 올렸고 홍보물 및 리플렛 책이 500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550. 네. 그럼 이걸 새로 하든지 하지 왜 이걸 잘라서 여기 넣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 아 저기 의원님께서는 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면 이거를 추경에 그냥 이거를 새로 목을 나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 예산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세웠고 네. 그럼 본 예산도 지금 잘못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적게 잡던가 아니면 본 예산에 편성 안 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답변이 끝난 거예요? 다음 연도에는 적정하게 재고 물량 미리 점검해서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좀 관행적으로 편성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것은 또 해야 되고 또 필요치 않은 것은 적절히 조정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 다 문제 지금 1, 4분기 지나서 이걸 삭감하고 다른 예산을 돌린다고 하면 좀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 단순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성시가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걸 좀 여실히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건강증진과 전체 좀 예산을 보니까요. 그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이 예산팀에서 뭐 대거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좀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예산이라고 여튼 본 예산에 설정을 해놓고 뭐 예산을 아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삭감을 해서 또 다른 목으로 또 편성을 하고 한 사례가 유난히 좀 많아요. 여기 일단 416조 건강도시 사업에서도 이게 혈중지질 4종 검사 스틱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버스 운행하면서 어떤 소요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까? 거기서 건강버스에도 사용합니다. 근데 올해 초에도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출장을 계획된 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좀 못 나간 거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좀 적게 세운 건데 네. 올해 초에도 다시 구제역도 있었고 AI도 좀 있어서 이렇게 출장을 못 나가게 되니까 이게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튼 건강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료수 단위별로 여튼 이제 취약 지역 가갖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튼 사업인 것이고, 네. 그 부분은 여튼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는 계속 확대돼야 되는 측면이 뭐 개인적으로 좀 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재고 분량이 사실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년보다는 뭐 적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 삭감한 걸 갖고 지금 미세먼지 대응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좀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홍보하고 물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과에도 똑같은 게 또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도 환경과에서 또 올렸어요. 홍보하고 물품비로. 그렇습니까? 혹시 전년도에도 네. 여튼 마스크 지급 부분이나 전반적인 미세먼지 대응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환경과가 사실상 주된 축으로 여튼 이제 기능을 했던 것이고 사수차나 등등등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갖고 마스크 보급하고 뭐 이런 것들 전년도에 하셨던 거잖아요. 네, 작년에 저희가 마스크를 저희가 나누어 드리긴 했는데 그건 네. 환경과에서 받은 물품이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렇다고 한다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물품이나 홍보 부분은 뭐 일어나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이거 추경 편성하시면서 네. 그 저기 환경과하고 사전에 좀 그 협의 조정한 내용은 마스크 전혀 제작에 없으셨나요? 관해서는 작년에 환경과에서 저희에게 물품을 주어서 저희가 나눠드린 것뿐이고 그리고 네. 마스크가 저희가 네. 경로당이나 의료기관에서 나눠주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세운 거고요. 작년 거는 받은 거고 그래서 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나눠드렸는데 또 의원님께서 이제 이장님이 면에서 나눠드린 게 적정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면사무소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마스크에 관한 한은 저희가 환경과에서 넘어와 갖고 네. 올해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쪽에 예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 없습니까? 물품하고 홍보비 500 올라왔습니다. 홍보 말고 마스크는 네.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계약을 해서 네네. 보건소는 지금 한 개 맞고요. 올해는 마스크에 관한 부분 보건소만 예산을 세웠고 환경과는 마스크는 예, 뭐 그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여튼 물품 부분에 대해서 물품도 마찬가지고 홍보 역시도 좀 아예 미세먼지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 하는 게 저는 좀 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주로 여튼 그 전체 총괄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양 플러스 사업도 보충 영양식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1,818만 원을 감액을 했고 이걸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좀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금연 지원 서비스도 그 금연 지도원 인건비하고 전문 인력 교육 여비를 삭감을 해갖고 이걸 또 홍보물 제작으로 또 편성을 하셨고
여튼 뭐 그러네요. 안 검진도 지금 검진비 부족분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해 갖고 다시 또 충당을 하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본 예산에서 여튼 요구하셨던 기본 그 편성의 여튼 틀이 있었을 텐데 이걸 지금 이번 추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허무시는 것 같아 갖고요.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가 이 식품 구입해갖고 나눠주라는 식품 구입비가 작년 18년보다 19년도가 네. 3,700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품 구입비가 전액 도비로다가 2천만 원이 네네. 그 신규로 편성돼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본 예산안에 들어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를 식품 구입비에서 여기 보면은 그럼 보충 영양식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입비에서 저희가 18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한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를 7개월 동안 쓰는 겁니다. 원래 대상자 100명당 영양사를 1명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영양사가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 구입비가 3,7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식품 구입비로 주고 1,70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쓰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도에서 매칭으로 50대 50으로 나오는 1,700을 할 때는 원래 처음에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100명이 넘으니까 네. 그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 식품 구입비로 보충 영양 식품 구입비로 담아서 요거는 다시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는 여튼 지침에 따라서 필요 인력으로 채용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1차 본 예산에 예. 그 부분은 근데 좀 그게 사실상 본 예산에서는 지금 넣지를 못하신 거고 네. 오히려 보충 영양식품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별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비하고 기금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영양식품 구입비가 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50대 50으로 나온 매칭에서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1,800만 원을 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본 예산에 저희가 좀 생각을 잘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구입비를 너무 많이 담았습니다. 예, 여튼 뭐 연말까지 가갖고 불용 처리하고 하는 것보다 1차 추경에서라도 바로 잡았으니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튼 전체 예산 쓰임의 가장 기본 줄기는 본 예산에서 잡히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침에 따른 인력이 됐든 아니면 시설 부분이 됐든 그 기본 줄기의 큰 몫의 흐름은 본 예산에서 마땅히 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렇게 지금 추경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어지면 전체 그 예산 줄기 자체가 좀 흔들리는 좀 영향이 좀 있는 것을 좀 보여줘서 좀 반드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서 본 예산에 담을 거고요. 그렇지만 추경 예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약간의 변경 내용도 좀 있는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튼 그대로 안고 계시다가 그 3회 추경 가갖고 전부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1회 추경에 미리 좀 수정하셔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뭐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씀을 일단 개인적으로도 드립니다.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 인력 변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인력 운영비가 네네. 이게 또 4시가 다시 1월 7일 날 내려와 가지고 그 기준 인력이 17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려서 하라는 내용의 이게 4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금 4개소였나요? 제가 네? 또 4개소 운영하는 거였나요? 네, 본소까지 4개소입니다. 그럼 본소에 지금 그 정규직 같은 경우가
몇 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시간제가 지금 11명 있고 작업치료사 2명이랑 임상심리사를 엊그저께 채용해서 이제 그 5월 달에는 저희가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11명, 14명 시간제 임기대가 지금 현재 현재 정규직이 3명 배치가 된 겁니까? 네. 공무원은 팀장님하고 또 거기 차석 네. 그리고 또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치매관리팀장 박종규입니다. 예, 이제 센터장님 한 분이 보건소장님이 네네. 센터장님으로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랑 치매관리팀장이랑 저기 주무관 한 명이랑 이렇게 3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팀장과 주무관님 두 분이 전체 4개 부분을 전부 컨트롤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또 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